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약세장 속에 좀 있고, 그리고 간밤에는 또 어느 정도의 급락까지 또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과연 지금 현재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, 지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, 그리고 또 XRP는 어떠한지 또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을 보기 전에 어제 이 미 증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보면, 보시는 것처럼 어제의 미 증시도 이렇게 붉은색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약세를 또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의 약세는 최근에 시장을 약세로 만들 만한 그런 악재의 소식들이 또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,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우려까지,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었는데,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비구이 위안,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는 컨트리 가든이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이 비구이 위안도 이 헝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, 여기도 지금 디폴트의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면서, 그런데 그것이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헝다보다도 파급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 당국도 현재 긴장 중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어제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보시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국 경제 하면서 소비, 생산, 투자, 부동산이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 기사를 다시 보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이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뉴욕 3대 지수 모두 1%가 조금 넘는 이런 하락을 했었고, 그리고 이 유럽 증시 역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공포 빅스 지수는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는데, 어제 하루 동안 11%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16포인트대로 올라오게 됐어요. 그런데 어제의 미 증시도 출발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,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하락을 하다가 이때 급락이 나왔는데, 이 시간대가 보시는 것처럼 새벽 4시가 지난 이후로 이런 급락이 또 나왔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시간의 비트코인 움직임과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지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체크를 해봤어요. 그러면 먼저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, 어제 비트코인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새벽 4시 7분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, 그렇다면 어제 이 하락률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지금 0.57% 빠졌지만 XRP 같은 경우가 3.6%로 그 낙폭이 조금 더 컸었는데, 그렇다면 혹시 XRP가 먼저 빠져서 이 비트도 빠진 건지 그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 XRP도 마찬가지로 새벽 4시 7분에,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이 급락이 시작된 거예요. 그러니까 XRP가 먼저 빠져서 비트코인이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, 비트가 빠지니까 알트들 역시 좀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4시 7분에 이 S&P 500의 움직임은 어땠느냐, 그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, 보시는 것처럼 4시 7분이 요때거든요. 제가 화살표를 표시한 요때인데, 요 4시 7분만 해도 이 S&P 500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비트코인이 급락할 요때에 이 미 증시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미 증시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런 급락이 또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미 증시가 빠지니까 초고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이 따라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,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전체적인 이 자산 시장,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도 지금 중국발 이슈도 있고 여러모로 안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미 증시도 가뜩이나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급락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키우면서 이 미 증시 역시 시간이 갈수록 좀 낙폭을 키우지 않았나?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한 이 인과관계를 보일 뉴스 소식도 없었고, 그리고 굳이 이 4시에 갑자기 급락이 나올 만한 그런 소식도
딱히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, 무엇보다 이 미 증시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 미 증시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갑자기 새벽 4시 이후로 이런 급락이 나왔던 걸까? 그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뭐 비트가 하락할 뭐 뚜렷한 그런 뉴스가 뭐 전해진 것은 또 아니었어요. 그런데 다만 이 트윗을 한번 보시게 되면 속보라고 해가지고 SEC가 모든 ETF의 승인을 2024년 초로 연기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새벽 1시 55분에 이렇게 또 트윗발 소식으로 해가지고 전해졌는데,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급락은 새벽 4시 7분에 나왔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출처가 없다 보니까 이미 이 트위터에서는 이 마이클 반데 포프도 지금 뭐 모든 현물 ETF 신청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 소스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트윗을 올린 시간이 보시는 것처럼 오전 3시 20분 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에 대한 댓글도 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페이크다, 뭐 여기에도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이 4시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좀 퍼드라는 그런 의견이 또 모아지기도 했습니다. 뭐 그렇다고 이 외에 뭐 다른 기사가 이 비트코인 하락을 부추길 만한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진 않았어요.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까?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나 뭐 전반적인 자산 시장, 특히 이 미 증시가 약세 상황을 가고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 누군가는 그냥 이쯤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대충 이쯤에서 일부 고래가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보시게 되면 어제 거래량이 뭐 터졌냐, 이걸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캔들이 어제 이 하락에 대한 거래량인데, 어제 이 거래량은 전날 정말 조금 상승을 했던 이때 거래량보다도 살짝 더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의 이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 거래량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는 뭐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,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도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렇다면 이것은 뭐 큰 우려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을 뭐 큰 리스크가 있는 뭐 그런 우려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데, 뭐 그렇다고 여기서 더 하락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하락은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, 이 기사를 보시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보유량이 1460만 개로 역대 최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인데,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채굴된 게 아니라 대략 한 2000만 개 정도 지금 채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근데 그 2000만 개 중에서 1460만 개나 지금 이 장기 홀더들한테 묶여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반면에 이 단기 홀더들의 보유량은 256만 개로 2021년 말 이후 가장 적은 양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뭐 간밤에 이런 급락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날수록 이 물량은 잠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또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비트코인 채굴자도 반감기 대비해서 매집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어제 전해졌는데,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이 채굴자들의 리저브, 그러니까 준비금은 뚜렷한 매집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,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이후로 매집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물량이 많은 이 고래들은 오히려 매집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이 XRP는 어떨까? 그럼 이 기사를 또 한번 보시면 이 코인시어스의 연구 책임자가 기관 투자자들이 1년간 XRP를 꾸준히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, 이 기사도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나온 기사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
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시어스. 그러니까 이 코인시어스가 이 블랙록처럼 뭐 그렇다고 블랙록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암호화폐 자산들로만 해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곳에 이 연구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큰손 투자자,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XRP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미 SEC와의 최근 소송 결과가 리플랩스의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XRP를 포지션에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몇 주를 제외하고 기관들은 거의 매주 XRP를 구매하고 있고 이것은 XRP의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에서는 아무래도 이 큰손 투자자,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꾸준히 이 XRP를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판결이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매주 XRP를 구매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번 급등한 이후로 계속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으니까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또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코인시어스도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 이 트위터에다가 이 자금 흐름을 주기적으로 또 공유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코인시어스의 제임스 버터필이라고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요 분이 조금 전에 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분이 7월 달에 뭐라고 트윗을 올렸었냐면 이때도 뭐 지난주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지난 4주 동안 총 7억 4,200만 달러 상당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내려서 보게 되면 이 XRP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전망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11주 동안의 유입액은 680만 달러로 누적되고 있고 이는 관리 자산의 8%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XRP 역시 뭐 큰 손들, 그러니까 세력, 이 기관들은 오히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리플 가격을 보면 또 그 사이에 지금 820원대에서 830원대로 또 살짝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 실망하고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기관이나 큰 손들은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경로에 상관없이 1.5달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트윗이 있는데 근데 이 가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또 조정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 위치에서 한 번 더 크게 떨구고 올라갈지 이 두 경로 중 어디로 갈지는 그 누구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위로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경로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이 여전히 약세장이 있고 또 슬금슬금 그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이 투자는 결국에 이 공포와 인내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라도 이때 누군가 던질 때 그 공포로 인해서 함께 내 물량도 던질 것인지 아니면 그 리스크를 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고래와 기관들처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 나의 지금의 이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